대상의 차이점? 네, 그 부분을 적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겠어요? 하나는 100% 면세해주고 하나는 일부만 면세해주는 감세라는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해하시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제수입 면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국산품 비과세, 이중과세 금지, 또 수출 지원 이런 측면에서 제수입 면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해외 인가공 물품 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큰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77페이지에 3번 목적 갈로 1번에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가 있는데 일단 1번 동그라미를 보면 원재료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해서 거기에서 제조, 가공 등을 거친 후에 특정 물품을 만들죠. 그 만들어진 물품을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서 다시 수입할 때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은 이중과세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 원재료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면 국산품 비과세 원칙에 부합되지 않겠죠. 자, 그 관점으로 보면 동일한 관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산품 비과세, 이중과세 금지라는 측면만 보면 동일한데 그러면 제수입 면세라는 제도에다가 추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수입 면세 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100% 면세, 하나는 일부만 면세해주는 감세, 이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게 규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굳이 제도를 나누어서 하기보다는. 예전에는 같이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인가공 물품 등 감세라는 제도를 이렇게 별도로 마련한 이유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게 목차 2번에 있는 도입 배경입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 거기 보면 외국의 저렴한 377페이지 위에 첫 번째입니다. 노동력을 활용하는 생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했기 때문이다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 두 번째 줄을 보면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97년도 말 외환위기 이후 폐지되면서 수입이 제한된 물품과 관련된 국내 산업은 더욱더 이 객심은 경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외 인가공 물품 감세의 대상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97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제한하다 보니 관련 동종업계에 있는 국내 산업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수입이 자유화되면 결국 그와 관련된 국내 산업은 보호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물품에 한해서는 이러한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에 따라 기업들은 분명히 외국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의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에 이러한 감세 제도가 없으면 세금을 두 번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물품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가 되겠죠. 즉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건 맞는데 관세를 두 번 내는 효과가 있다 보니 그만큼은 또 효과를 또 거둬들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즉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특정 산업군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좀 보호해 주자라는 거예요.